신데렐라 드라마 게임 줄거리를 예상해봅니다.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만둬.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혜성 투어 죽일 거야. 구하나는 구지석이 만나자는 말에 신이 나서 나갔는데 구지석이 구하나에게 다른 여행사를 알아봐 줄 테니 희망이 없는 혜성 투어를 그만두라는 말을 하자 의아해했습니다. 구지석이 한국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다가 혜성 투어에서 만난 것에 놀란 구하나는 구지석이 자신과 함께 혜성 투어에 입사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는데 신임 혜성그룹 총괄 본부장인 구지석이 혜성그룹은 곧 망할 거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구지석은 신여진의 혜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발로 자신의 취임식장에 괴한을 난입시켰는데 신여진은 괴한이 3년 전에 부도가 난 만영 패션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내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숙 생활을 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혹을 품었습니다. 정만수는 신여진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천 명도 넘을 것이라서 당연히 공범이 있었을 줄 알았냐며 자신은 절대 남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신여진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판단한 정만수에게 선처도 없고 합의도 해줄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참고인 조사까지 거부를 하고 있고 신여진은 부당한 거래로 만영 패션을 문 닫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진구는 자신이 정만수를 제압하려고 할 때 정만수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 칼을 들고 나타난 사람이 허공에 칼을 휘두르고 칼날을 아래로 향하는가 하면 황진구가 다치게 되자 자신이 더욱 놀라는 정만수의 표정에 이것은 직접적인 가해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신여진에게 겁만 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진구는 혜성 투어에 입사한 지 2년 만에 혜성 투어를 업계 2위로 끌어올릴 만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황진구는 어릴 때부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 신여진과는 다른 경영 방식을 고수해왔을 것이고 아무리 자신에게 심장 수술을 시켜준 생명의 은인이라지만 신여진이 불법적으로 영세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에는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황진구는 아직 신여진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만수 사건도 그렇고 혜성 투어가 번번이 호텔과의 계약이 무산되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여진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적을 쌓아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황진구는 최상급 고객인 두바이 고객의 유치를 혜성 투어의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지석은 본부장 취임을 하자마자 혜성 투어와 한국 호텔과의 계약을 파기시켰고 황진구는 한국 호텔 사장이 위약금까지 물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하려는 이유가 거대 투자자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직감하였습니다. 한국 호텔은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렸는데 이를 미끼로 물은 리차드하는 혜성그룹과 계약이 이루어진 한국 호텔 측에 그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으로 호텔 확장에 필요한 모든 자본을 투자해 줄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한국 호텔은 혜성그룹과는 오랫동안 거래를 한 사이지만 새로운 투자자의 제안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투자자는 리차드 한일 것인데요. 베일에 쌓여진 투자자 리차드 한은 신여진의 남편인 윤성호가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긴 채 살아온 인물로 최명지도 리차드 한 때문에 황진구가 총괄 본부장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최 이사를 통해 리차드 한의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비석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최 이사는 과거에 구지석이 신여진을 찾아가 아버지의 회사만은 살려달라고 매달렸을 때 매정하게 뿌리치고 간 사람이었는데요. 최 이사는 구지석과 재회를 하였을 때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구지석은 그날의 기억이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신여진의 충복인 최 이사에게도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현장을 멀리서 직관하고 있었던 윤성호는 신여진 때문에 가족의 행복이 산산이 부서진 구지석을 도와주기로 결심하였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 새로운 사업을 벌여 성공함으로써 구지석이 신여진에게 대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신여진은 윤성호가 20년 전 집을 나간 뒤로 찾을 생각도 안 했었는데 유진의 실종의 원인이 윤성호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솟아나는 지경이었고, 윤성호는 매년 신여진의 집으로 도자기를 보냈지만 아마도 그것도 미국으로 건너간 윤성호가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구지석의 양아버지라고 소문이 나 있고 구지석을 총괄 본부장으로 추천한 리차드 한이 누군지 해성그룹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 상태인데요. 윤성호는 10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수성가하여 돌아오기 때문에 신여진이 몰라볼 정도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외모로 나타날 것입니다. 원래 드라마에서는 점 하나만 다르게 찍어도 몰라보는 설정이 많듯이 신여진은 20년 전에 헤어진 윤성호와 닮은 듯 다른 외모를 가진 리차드 한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게 될 것 같은데요. 최 이사가 리차드 한의 미행을 맡아 그 정체를 밝혀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황진구는 구하나의 동생인 구지석이 해성 투어를 파멸시킬 계략을 짜고 있는 줄은 모르고 구하나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구하나는 전 남친인 이석기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만났다가 추행을 당하게 되었고, 때마침 황진구가 나타나서 구하나를 구해주었습니다. 황진구는 두바이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친 구하나에게 채용 사유를 비밀로 하고 있는 중이고, 윤세영 역시 구하나가 두바이 고객 때문에 입사한 것을 알게 되면 당장 정규직이니 연봉 협상이니 큰 소리 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윤세영은 두바이 고객이 입국을 하면 가이드를 맡을 구하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스스로 해성 투어에서 나가게 하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윤세영은 황진구가 이석기로부터 구하나를 구해준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구하나에게 삼진아웃제를 들먹이며 한 번만 더 자신의 눈밖에 나는 일을 하면 해고시킬 거라는 압박을 가하였는데요. 구하나는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잘리기 싫어서 윤세영이 시키는 개인적인 업무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눈치밥을 먹고 있는데, 구지석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지를 않나, 해성 투어를 자신이 망하게 한다고 하질 않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하나는 조만간 입국하기로 한 두바이 고객의 가이드를 맡게 되는데, 구지석은 해성 투어의 사업을 방해하여 두바이 고객들이 해성 투어에 불만을 가지게 할 것이고, 호텔 숙박 문제를 일으켜 구하나와 구지석은 대립관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윤세영은 구하나가 구지석을 등에 업고 해성 투어에 피해를 주려 한 것이라고 당장 해고를 하자고 황진구를 설득할 것이 분명한데요. 황진구는 구하나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구하나가 말했듯이 힘든 일이 없으면 좋은 일이 오지 않는다는 말을 떠올리며 같이 헤쳐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는 말은 구하나의 양부모가 구하나를 입양한 첫날부터 자주 하던 말이었는데요. 구하나는 항상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양부모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버텨왔던 것입니다. 한편 신여진은 유진을 다시 찾아보기로 하고 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신여진이 20년간 유진이를 찾아다녔다면 아주 작은 단서라도 잡혀야 하는데, 유진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고 한 사실조차 듣지 못했다는 것은 신여진이 부탁한 업체가 정상적으로 일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회차에서 신여진은 유진이의 무사귀환을 소망하는 법회를 열었었는데, 그날 최명진은 의문의 협박 전화를 받고 송금할 돈이 없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최명진은 유진이 부모님의 집을 찾아왔을 때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죽인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신여진이 유진이를 찾는 것을 방해한 사람일 확률도 큽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이 의뢰를 부탁한 업체에 돈을 주면서 유진이를 못 찾았다고 계속 둘러대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한데요. 신여진도 그 업체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새로운 업체를 알아보면서 비밀 유지를 우선적인 조건으로 내세웠고, 최명지가 이 업체마저도 구슬린다면 신여진은 영영 유진을 못 찾게 될 수도 있거나
엉뚱한 사람을 유진으로 지목해서 신여진 앞에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 엉뚱한 사람은 유진이와 같은 보육원에 입소를 한 구하나인데요. 최명지의 사주를 받은 업체는 신여진이 구하나를 유진으로 착각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구하나는 신여진의 딸로 잠시 살아가겠지만 결국은 신여진과 유전자 검사를 해서 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구하나는 신여진에게 내쳐질 것이 분명하고 구하나와 남매인 구지석도 한꺼번에 혜성그룹에서 몰아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윤세영은 혜성투어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두 사람, 구하나와 구지석이 남매라는 사실을 최명지에게 말할 것이고 최명지는 두 사람의 뒷조사를 해보다가 과거에 신여진에 의해서 문을 닫은 영신 패션 회사 사장의 자식들이란 것을 알고 일부러 구하나를 신여진의 딸 윤유진으로 위장을 시켜 마치 구하나가 의도적으로 신여진에게 접근을 하여 재산을 노리려 했다고 신여진에게 혼란을 주게 될 것 같은데요. 신여진은 더 이상 유진을 찾는 것을 포기하려 하지만 은총이가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신여진은 이두나라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은총이와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은총이가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구하나는 자신이 신여진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구지석이 신여진은 부모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혜성그룹을 망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다라고 말하면 구하나도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 자신이 유진이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신여진을 속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최명지가 새로운 업체에 손을 대느냐 안 대느냐가 관건인데요. 신여진은 윤세영이 소원나무에서 뜯은 메시지를 보면서 장비서에게 새로운 업체를 알아보라고 시켰는데 신여진은 새 업체 탐정과의 면담에서 내가 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누가 찾고 다니는지는 모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 딸에 대해서 왜 아직도 행적을 알 수 없는지 나는 우리 딸이 죽었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매일 밤마다 우리 딸이 날 부르고 있어요. 분명 어딘가에 살아서 내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딸이 실종 당시 큰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해외로 입양을 갔는지 국내에 살아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적해주세요. 만약 살아있는 우리 유진이를 찾아주신다면 그쪽이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해드리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우리 세 사람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게 내 조건이에요. 절대 비밀 유지가 중요합니다. 신여진이 말하자 탐정은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저희 쪽 하는 일이 비밀 유지가 기본입니다. 따님의 어릴 적 사진을 제게 주시면 디지털 기술로 현재 따님의 모습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찾는 일이 훨씬 빨라지게 되겠죠. 심여진은 탐정에게 유진이 실종 당시의 사진을 건네주었고 최명진은 신여진이 퇴근 후 집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약속을 잡은 것을 수상하게 생각합니다. 형님, 저도 유진이가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유진이를 찾아주기로 한 업체는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정말 속이 답답하답니다. 이번에도 계속 맡기시던 업체에 의뢰를 하셨죠? 형님이 정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다른 곳을 알아봐 드릴까 하고요. 하자 신여진은 아직 단서가 없으니 못 찾고 있는 거겠지. 자네가 소개해줬으니 믿어보고 계속 기다려봐야지. 신여진은 최명지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을 위해 가족들도 모르게 조사를 하라고 탐정에게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 최명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최명지는 기존의 업체에 연락을 하여 자꾸 나한테 돈 달라는 협박만 하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해. 신 회장이 더 이상 딸 찾는 거 포기를 하면 그때 다 보상해 줄 테니까 그동안은 제발 쥐죽은 듯이 조용하란 말이야. 신 회장한테는 계속 유진이 못 찾았다고 보고나 잘해. 과연 최명진은 유진을 죽이라고 사주를 하였을지 아니면 신여진이 유진이를 찾지 못하게 가짜 업체를 소개시켜줬거나 신여진이 의뢰한 업체까지 매수를 했을지. 이제 본격적으로 신여진이 유진을 찾는 전개가 시작되면서 유진을 20년 동안 찾지 못한 이유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한편 구하나는 구지석이 혜성투어를 그만두라는 말에 놀라는데요. 네가 혜성투어를 왜 망하게 하는데? 너 혜성투어에 무슨 원한이라도 있어? 여기 혹시 높은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너는 네가 망하게 하려는 회사에 왜 들어온 건데? 너도 이 회사에서 월급 받고 사는 직원이면서 너무한 거 아니니?
하자 구지석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 몰라. 해성 투어를 몰락시키려면 해성 투어의 가족이 되는 게 지름길이거든. 누나는 황진구 회장이 낙하산으로 채용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알면 내가 낙하산으로 뽑아줬다고 의심할 거야. 황진구가 누나를 도와준 걸 고맙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남매란 거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하자 구하나는 그 사람 하는 말 들어보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네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지는 모르지만 해성 투어는 절대 안 망해. 내가 안 망하게 할 거야. 너는 유학까지 가서 해성 투어 망하게 하는 법만 공부하고 왔냐? 나는 네가 한 말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누구를 망하게 한다느니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다치게 할 거니까 말이야. 너 옛날에는 이렇게 고약한 애가 아니었는데 유학 물먹고 좀 잘났다 이거냐? 구하나는 구지석이 한 말을 흘려듣는데요. 드디어 두바이 고객들이 입국한 날 구하나는 가이드를 맡게 되었는데 구지석의 방해로 고객들이 투숙할 곳이 없어지자 구하나는 설마 구지석이 벌인 일인가 싶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지석아, 우리 손님들이 오늘 당장 묵을 곳이 없어. 너는 총괄 본부장이잖아. 이런 일쯤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 고객들이 투숙할 곳 좀 알아봐주면 안 돼? 하자 구지석은 누나가 가이드를 맡은 거야. 황진구 사장 백으로. 그래서 황진구 사장 편을 그렇게 든 거였어. 하자 구하나는 지금 네 편 내 편 가리고 따질 시간 없어. 고객분들이 멀리서 오려서 너무 피곤해 하시는데 당장 짐 풀 곳도 없고 너 설마 네가 일을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 말한 게 이거야? 해성 투어 죽이기. 고객들 다 떨어뜨려서 해성 투어 이미지 날아가게 만드는 거. 너 정말 왜 이렇게 쪼잔해졌니? 하자 구지석은 나는 내 할 일 하는 것뿐이야. 나는 모든 걸 제자리로 다 돌려놓을 거야. 구지석의 말에 구하나는 네가 뭘 돌려놓겠다는 건진 모르지만 아무 죄도 없는 고객들을 인질로 네 욕심을 채우는 건 아니지. 나는 내 고객들을 안전하게 가이드해야 할 책임이 있어. 구하나는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황진구와 숙소를 찾기 위해 애를 쓰는데요. 다행히 구하나는 좋은 날 투어에서 일할 때부터 신뢰를 받는 가이드였기 때문에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게 되는데 이번 일로 황진구는 구하나에게 더더욱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왜 구하나를 채용했는지 사실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황진구는 구하나의 업무 능력뿐 아니라 인간성에도 호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윤세영은 구하나를 쫓아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지만 황진구가 구하나와 더 가까워지게 되어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구하나는 구지석이 왜 이렇게 해성 투어를 망하게 하려 하는 건지 의아해서 황진구를 슬쩍 떠보는데요. 저기 사장님 혹시 남한테 미움 산 적 있어요? 하고 묻자 황진구는 구하나 씨는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였어요. 하자 구하나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나 해서요. 하자 황진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똑진구였어요. 또래 다른 애들보다 머리가 좋았다고 하긴 하던데 그거보다는 제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거든요. 상대방이 어른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하고 할 말 다 했어요. 나쁜 짓 하다가 저한테 걸리면 캠코더로 딱 증거 영상 찍어뒀었죠. 어릴 때 양엄마한테서 학대받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는 지금 어디에서 사는지 또 어디선가 학대를 받고 사는 건 아닌지. 그래도 내가 다시는 학대당하지 말라고 행운의 팔찌를 줬으니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자 구하나는 갑자기 행운의 팔찌요? 그게 그때는 유행이었나 보네요. 나도 어떤 남자의 한테서 받은 팔찌가 있는데 그래도 그 팔찌 덕분에 해성 투어에 입사도 하고 이번 일도 잘 해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해성 투어가 자꾸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사장님이 절 전남친한테서 구해주셨으니 제가 팔찌라도 드려서 해성 투어 안 망하게 해드리고 싶기도 해요. 황진구는 팔찌 얘기에 솔깃해하며 비슷한 추억을 가진 구하나가 특별하게 생각됩니다. 황진구는 해성 투어의 계약을 번번이 파기시키는 배우가 누군지 드디어 알아내게 되는데 한국 호텔이 리차드 한과 계약을 한 증거를 입수하자 구지석이 의도적으로 해성 투어에 입사한 것을 직감합니다. 신여진은 리차드 한이 구지석의 양아버지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최 이사가 말하자
리차드 한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신여진은 리차드 한이 윤성호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신여진은 리차드 한에게 구지석과 무슨 관계이냐며 왜 구지석을 추천해서 혜성 투어를 망하게 하려 하냐며 묻는데 리차드 한은 혜성그룹이 응당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신여진은 리차드 한을 의심하게 되는데 과연 신여진은 언제쯤 리차드 한의 정체를 알게 될까요? 리차드 한이 구지석을 알고 있다면 구하나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구하나가 유진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윤성호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유진이 대신 구하나의 양부모를 죽인 신여진의 죄를 속죄하고자 하는 마음에 구하나를 유진으로 살게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차드 한이 전만 찍고 나올지 집을 나간 지 20년이 지난 윤성호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